동일 퀴즈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여기에서 되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 이재명 대표의 요즘 우클릭 중도 보수 발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유연하고 전략적 행보다 두 번째는 당 정체성의 혼란의 우려가 깊다. 세 번째는 뭐 진정성 없는 얘기다. 조기 대선을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힐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이건 좀 뭐 호불호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전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결국은 다 해당해요. 네. 뭐 이 보기 세 개가 틀린 답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근데 계속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시죠. 이분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우클릭을 했어요. 중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는 정책이 뭐가 있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별법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52시간 예외 얘기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 백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금 개혁했을 때 처음에 44% 소득 대체를 관련해서 합의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대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조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이게 조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대 수명, 여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거든요. 자동 조정 장치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있죠, 지금. 그거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그거를 나중에 하자 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씀이 앞서시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25만 원도 처음에 준다고 했다가 아니다. 그거 우리가 안 하겠다. 다시 하시는 그러다가 다 소비 쿠폰을 또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차라리 중도로 와서 그 정책을 해라 이거야.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그렇죠. 차라리 두텁게 보장을 해주는 게 낫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창용 총재도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말씀은 앞서시는데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좀 뒤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뭐냐면 지금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동무대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없잖아요. 대통령 맞습니다. 구치소에 있죠. 그렇다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당의 대잠룡들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북치고 장구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현란해. 그래서 솔깃해. 하지만 막상 해보면 지금 정확하게 중도 외연을 넓힌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근데 언론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너희는 왜 비판만 하느냐. 근데 지금 우리 설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두텁게 지원한다.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하자. 다 우리의 태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김대식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응할 게 너무 많아서 메시지가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아직까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져 나갈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남으로써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복귀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든 그때 어떻게 보면 무대 위에 이재명 대표 혼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라오겠죠.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다 정책이잖아요. 뭘 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청구서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요. 그런 네. 면에 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말에,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그 칼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신뢰 리스크가 문제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의 입장을 좀 말씀하시다 강하게 보니까. 얘기했습니다. 예, 결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뭐 다양하시네요. 그러면서 진짜. 10대는 저게 유연 전략성 행보. 행보라는 게 큰 거고,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네. 50대 분은 진정성이 없다가 네. 크신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당 정체성 혼란도 40대에서 꽤 크고. 네. 10대가 당 정체성 혼란의 우려군요. 그리고 유연 전략적 행보가 아니라 더 진한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색깔이 좀 올해 50이 돼서 색깔이 좀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은 유보적 입장에서 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긍정, 유보, 부정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유보적 입장에서 본 거지 50대는 아예 그냥 진정성 없는 선거행위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성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별로. 거의 약간은 조금 세모 또는 X에 가깝다라고 그렇죠. 좀 보인 것 같고 2대 3.5대 진정성 없는 선거형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높았고 일단은 뭐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설 변호사님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예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은 중도 보수를 잡겠다 나왔잖아요. 지금 성 밖으로 나왔잖아요. 지금은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라면 이런 예를 들어서 중도냐, 뭐 진보냐, 뭐 보수냐 이거에 대한 논쟁하지 않겠어요. 맞아. 말을 섞으면 그 프레임에 같이 걸려드는 거죠. 이때는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든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중도 진보 보수가 다 지향하는 점은 결과로는 똑같아요. 국민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반에 있어서 어떤 우파적인 정책이냐 중도적인 정책이냐 이런 건 저는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의 정책으로 좀 말씀을 하시다면. 그러니까요. 저는 어찌 보면 지금 해안을 제가 진짜요? 뭐가 있을까? 저 그때 하나 본 게 있었었는데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막상 지금 얘기하려는 게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면 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좀 세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저희가 정치적 효능감이 여당이 떨어져요. 여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특별법은 국민들이 많이 인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중국이 반도체 기술 다섯 개나 우리를 앞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욕할 필요 없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서 제가 볼 때 거리 나가서 지금 대통령에 관련된 것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반도체 특별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보조금만 준다는 거는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좀 실생활에 조금 근접한 어떤 이슈들을 던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에 뭐 저는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지만 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약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언론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가짜뉴스 처벌법 이런 거. 네. 저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이걸 치고 나가야 된다. 왜 이게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민주파쇼였어. 그 다음에 그렇죠. 무슨 나도 언론사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가짜뉴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걸 오히려 지금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진보나 보수나 가리지 않고 그렇죠. 지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언론사라든지 어떤 개인 유튜버라든지 어떤 이 가짜뉴스를 한 부분에 있어서 뭐 처벌 한도를 높이는데 근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 관련한 법을 제시를 했었어요. 벌금 1억까지. 10억, 10억. 1억 10억인데 그 부분 뭐가 잘못됐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해서도 3천만 원인데 그거 1억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사실적시는 솔직히 지금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되 진실한 사실을 적시를 하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규정을 없애거나 처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걸 둘 다 올리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맹점, 그러니까 허점을 잘 파고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이 공격하는 걸 수세적으로 막을 게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서 던져라. 지금 이거. 국민의힘은 너무 뭐 상황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쫓아가는 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